넷플릭스 예능물인 흑백 요리사를 보면 세 사람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서울의 한 레스토랑 주방에서 함께 이분하게 일했다고 합니다. 바로 안성재 셰프, 닉네임 트리플스타 강승건 셰프, 닉네임 123 배경준 셰프입니다. 이들이 근무한 레스토랑이 바로 모수였습니다. 흑백 요리사를 보다가 한두 번은 들어보셨겠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모수에 직접 가보신 적 있나요? 아마 이 질문에 가봤다고 선뜻 답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모수는 점심 코스 21만원, 저녁 코스 37만원으로 일반인들이 가기에는 크게 부담되는 가격이죠. 모수는 한국에서 단 한 곳밖에 없는 미쉐린 가이드 3스타 맛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식점 수가 대략 73만 개인데요. 이 중 미쉐린 가이드가 별점 3개, 그러니까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한 곳은 오직 모수 한 곳뿐입니다. 브랜드맵, 오늘은 이 미쉐린 가이드의 별점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쉐린 가이드는 프랑스어로 미슐랭 가이드라고 합니다. 이 미쉐린 가이드는 요리 예능 흑백 요리사에서 진정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흑백 요리사 심사위원인 백종원은 수많은 요리사들의 요리를 평가는 했지만 정작 백종원 자신의 음식점들 중에서는 이 미쉐린 가이드 별 하나라도 받은 식당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종원의 음식점들은 미쉐린 가이드에 들어갈 실력이 없어서 들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흑백 요리사의 또 다른 심사위원 안성재 셰프는 한국에서 손꼽는 미쉐린 가이드 별 3개 레스토랑인 모수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심사위원이 미쉐린 가이드 관점에서는 극과 극인 것입니다. 미쉐린 가이드가 과연 어떤 선정 방식을 쓰길래 안성재는 되고 백종원은 안 되는 걸까요? 일단 미쉐린 가이드 역사부터 빠르게 훑고 가시죠. 미쉐린 가이드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완전 뜻밖의 이야기들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미쉐린 가이드는 125년 전인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처음 선보였는데요. 바로 이 책자가 당시 파리의 맛집들을 엄선한 최초의 미쉐린 가이드였습니다. 이 책자를 만든 사람이 바로 앙드레 미쉐린과 에두아르 미쉐린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1898년 미쉐린 회사를 처음 설립하는데요. 원래 미쉐린은 자동차 타이어 회사가 아니라 자전거 수리점이었습니다. 그러다 1891년 세계 최초로 탈부착이 가능한 고무 타이어를 만들며 15분 만에 자전거 타이어를 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1895년 세계 최초로 자동차 타이어도 개발하는데요. 이때 파리의 자동차 대수는 고작 3,000대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미쉐린 형제들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내는데요. 바로 자동차 여행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들을 가득 담은 책자들을 만들면 자동차 판매도 늘어나고 미쉐린 타이어를 사러 오는 고객들도 더 많아질 거라고 본 거죠. 마치 전자레인지를 많이 팔면 일회용 음식도 더 잘 팔리는 것처럼요. 이렇게 해서 이 빨간 책, 그러니까 1900년 당시 프랑스의 주유소 위치와 식당, 숙소 같은 실용적 정보들을 담은 자동차 여행 책자 미쉐린 가이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미쉐린 가이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인기를 끕니다. 바로 미쉐린 가이드 속 레스토랑 섹션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사람들은 미쉐린 가이드의 다른 내용은 보지도 않고 오직 이 레스토랑 소개에만 열광합니다. 이렇다 보니 미쉐린 형제들도 함부로 미쉐린 가이드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비밀 평가단을 도입해 레스토랑을 엄선하는가 하면 1926년부터는 그 유명한 미쉐린 가이드 별점도 도입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미쉐린 가이드 별점이죠. 20세기 이후 100년의 역사를 갖게 된 미쉐린 가이드는 진지하고 엄격한 레스토랑 선정 방식과 알기 쉬운 별점으로 미식 분야의 독보적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된 미쉐린 가이드만 3천만 권이 넘는다고 하네요. 현재 미쉐린 가이드 인스타그램 가입자는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미쉐린 가이드는 별점 식당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대명사가 됐는데요. 전 세계에 32개국에서 16,700개의 레스토랑을 미쉐린 가이드 스타 레스토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미쉐린 형제의 타이어를 팔기 위한 놀라운 혁신이 125년이라는 역사를 관통하면서 이제 우리 시대 최고의 음식점을 소개하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는 별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쉐린이 부여하는 별점은 전 세계 모든 요리사들의 꿈입니다. 또 한편으로 미식가들에게 이 별은 잊지 못할 맛을 찾아가는 나침반이죠. 이 미쉐린 가이드의 별점은 부와 명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셰프에게도 그렇고 미식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셰프에게 미쉐린 가이드 레스토랑은 꼭 한번 따고 싶지만 실력이 없어서 따지 못하는 별이며, 미식가들에게 이 레스토랑은 꼭 한번 가보고 싶지만 돈이 없어 가지 못하는 별입니다. 그렇다면 미쉐린 가이드는 이 별점을 어떻게 정할까요? 일단 미쉐린 가이드 측에서 인스펙터로 불리는 다수의 평가원들이 별점 심사를 할 식당을 방문합니다. 손님을 가장해서 4-5명이 식당을 찾는 거죠. 사람 입맛은 다를 수 있으니 한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다수가 방문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미쉐린 가이드 평가원들은 아무 예고 없이 식당을 찾습니다. 이 첫 방문이 만족스러웠다면 다시 한두 차례 더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먹어본다고 합니다. 일종의 확인 방문인 셈이죠. 미쉐린 타이어에 따르면 미쉐린 가이드 별점은 총 5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첫째, 요리의 수준. 둘째, 요리의 완벽성. 셋째, 요리를 통해 표현한 셰프의 창의적인 개성. 넷째, 조화로운 풍미. 다섯째, 언제 방문해도 변함없는 일관성입니다. 미쉐린은 평가 진행 방식이나 평가단이 누구인지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기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미쉐린 가이드 평가원인지도 모르고 언제 다녀갔는지도 모르게 해서 평가의 공정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참, 아까 제가 미쉐린 가이드 평가원은 한두 명이 아니라 최소 4-5명이 아무도 모르게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이 아맹 평가원은 요리사 출신이거나 호텔 근무 경력자 등 하나같이 음식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엄격한 교육을 거친다고 합니다. 미쉐린 가이드 평가원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장일치입니다. 미쉐린 가이드 평가원의 별점 회의에서 단 한 명이라도 별점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정말 별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평가원들이 마음에 들어야 미쉐린 가이드 별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 아맹 평가를 했던 평가단이 모두 별점을 주자고 동의하면 이 중 한 명이 다시 해당 식당을 찾는데요. 이때서야 미쉐린 가이드 관계자라는 신분을 공개한다고 하네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한 미쉐린 가이드 평가단은 이제 맛 이외의 요소들을 평가한다고 하네요. 예컨대 주방이나 화장실 청결 상태, 주재료의 신선도, 조리법, 영업 방식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이 식당이 미쉐린 별점을 받은 이후에도 맛과 메뉴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을지 꼼꼼히 본다고 하네요. 이처럼 꼼꼼한 테스트를 거쳐 미쉐린 가이드 별점 1개 이상을 받게 되면 그 식당은 미쉐린 가이드 별점을 받는 순간 오픈런이 생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미쉐린 가이드 별점 식당이 되는 순간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미쉐린 가이드 별점은 1개, 2개, 3개까지 줄 수 있는데요. 1스타는 요리가 훌륭한 곳, 2스타는 요리가 훌륭해 찾아갈 만한 곳, 3스타는 요리가 매우 훌륭해 특별히 여행을 떠날 만한 곳을 말합니다. 아까 처음에 미쉐린 가이드 별점은 곧 부와 영예를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미쉐린 가이드의 별점 개수가 과연 매출과 정비례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별점의 저주인데요. 특히 미쉐린 3스타 식당은 전 세계에서 약 1% 정도로 희귀한데요. 2023년 기준 3스타 식당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는 프랑스와 일본으로 각각 30곳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은 한식 레스토랑 모수가 유일한데요. 이 모수는 2023년 미슐랭 3스타를 받았죠. 흑백요리사 심사위원인 안성재 셰프가 운영했다는 바로 그 식당입니다. 원래 이 식당은 CJ그룹의 지원으로 적자에도 불구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요. CJ그룹이 안성재 셰프와의 입장차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안성재 셰프는 홍콩에서 모수 홍콩을 운영하는 등 개인 활동을 원했지만 CJ 측은 이를 못마땅해 했다고 합니다. 결국 2024년 1월 CJ는 모수 지원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 모수는 영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후 안성재 셰프는 흑백 요리사 인기에 힘입어 2025년 3월 독자적으로 서울 이태원동에서 모수를 재오픈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의아한 대목은 미슐랭 3스타 음식점이 외부 지원 없이는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요식업의 세계에서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줘야 할 이 미쉐린 3스타 식당이 요즘 속속 폐업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파인 다이닝 식당, 그러니까 고급 식당은
적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파인다이닝 사업 구조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파인다이닝 사업을 요식업 관점에서 봤을 때 높은 인건비와 고급 식재료, 고급 식기, 여기에 좋은 식당 위치에서 오는 임대료 부담까지 식당 유지비가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하네요. 여기에 30만 원이 훌쩍 넘는 파인다이닝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고객층도 한국에선 4,000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이고요. 그러니 제 아무리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라고 해도 마진율이 5% 이하로 기업들의 지원 없이는 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죠. 해외 미슐랭 가이드 음식점들도 적자에 허덕이며 문을 닫는 현상은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베이징에서 처음 미슐랭 별을 받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오페라 반바나는 저녁마다 테이블 3분의 2가 비어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2024년 4월에 개업 1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런던대 경영학과 데니얼 샌즈 교수 조사를 인용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뉴욕에서 문을 연 식당들을 추적해보니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40%가 2019년 말 현재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음식점 입장에선 미슐랭 가이드가 주는 별점이 오히려 저주가 될 만하네요. 그러나 식당은 흘러도 브랜드는 남는다고 했던가요? 수많은 식당들의 개업과 폐업 속에 미슐랭 가이드 스타 음식점들은 오늘도 새롭게 명멸하며 미슐린의 별점을 더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맵이었습니다.